여러분, 세계 최고의 정밀 공학과 완벽한 시스템을 상징하는 나라를 꼽으라면 단연 독일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그 자부심 가득한 독일에서 온 두 여성이 한국의 지방 도로 위에서 자신들이 평생 믿어온 상식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국인 독일에서도 결코 도달하지 못한 인류가 지향해야 할 미래 문명의 표준이자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품격 그 자체였죠. 오늘 독일 여성 알리사와 나딘이 비 내리는 한국 고속도로 위에서 목격한 대한민국만의 압도적인 저력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서울을 떠나 전주로 향하는 길 고속도로에 올라탄 두 독일 여성은 창밖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럽의 좁고 노후화된 도로에 익숙했던 이들에게 한국의 끝없이 뻗은 8차선 고속도로는 그 자체로 거대한 활주로 같았습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도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버스 전용 차로를 본 알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도로의 우선권을 최우선으로 내어주는 한국의 치밀한 행정력과 공익적 가치에 독일 여성들은 조국의 낙후된 도로 사정을 떠올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로의 폭이 넓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과 시스템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선진 국격의 상징이었습니다. 진짜 문명적 충격은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발을 들이는 순간 터져나왔습니다. 독일의 휴게소는 그저 기름을 넣고 간단한 샌드위치로 허기를 때우는 삭막한 공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휴게소는 이들에게 거대한 미식의 광장이자 최첨단 IT 기술이 집약된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호텔급 파우더룸을 갖춘 화장실의 위생 상태는 독일의 5성급 호텔에 버금갔고 스마트 무인 주문기로 맛보는 수십 가지의 다채로운 요리들은 단순한 쉼터를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관광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왜 세계인들은 이 작은 쉼터에 열광할까요? 그 정답은 바로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의 세밀한 배려와 최첨단 기술이 조화된 인본주의 시스템에 있습니다. 비 내리는 전주 한옥마을의 웅장한 풍경은 이들을 과거의 품격으로 안내했습니다. 700여 채의 기와집이 어깨를 맞댄 고즈넉한 자태를 본 나딘은 발걸음을 멈춘 채 고백했습니다. 비가 오니 한옥의 색감이 더 깊어지고 공기마저 조선의 향기를 머금은 것 같아라며 도착하자마자 이 위대한 건축 양식에 완전히 압도당해버렸습니다. 문명적 충격의 정점은 온돌 문화가 살아있는 한옥 숙소에서 찾아왔습니다. 라디에이터로 공기만 건조하게 데우는 유럽 주택에 익숙했던 이들에게 바닥 전체가 은은한 열기를 뿜어내는 온돌은 그야말로 문명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알리사는 따뜻한 바닥에 몸을 밀착하며 황홀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는 집안에서도 항상 두꺼운 슬리퍼를 신어야 해. 한국의 온돌은 발끝부터 심장까지 온기를 전달해줘.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사람을 안아주는 따뜻한 배려야. 먼저 등이 따숩고 배부른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독일 여성들의 영혼을 관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온도를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거주자의 건강과 정서까지 살피는 한국만의 깊은 철학이 담긴 유산이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독보적인 주거 문화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들은 전주를 대표하는 남부시장의 콩나물국밥을 마주했습니다. 차가운 빵과 치즈로 아침을 때우는 독일인들에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은 그야말로 영혼의 안식이었습니다. 알리사가 국물을 들이켜자마자 감탄이 터졌습니다. 어제 거하게 마신 막걸리의 숙취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며 한국인들이 왜 밥심으로 산다고 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딘 또한 국밥 한 그릇을 비우며 한국의 아침은 몸을 보살피는 의식 같다는 찬사를 남겼습니다. 이어 방문한 경기전에서 이들은 비에 젖은 단청의 미학을 보며 비는 이 위대한 건축물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 같다는 깊은 통찰을 내뱉었습니다. 비 내리는 전주의 매력에 취해 있던 두 사람의 발길이 닿은 곳은 동화 같은 자만 벽화마을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감이 빗물에 젖어 더욱 빛나는 길을 오르며 이들은 연신 감탄했습니다. 독일의 무채색 도시들과는 다른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따뜻한 감성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목마다 담긴 그림들이 자신들에게 말을 거는 것 같다며 비오는 날의 우울함이 단번에 사라졌다는 알리사의 고백은 한국인의 예술적 감각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사실 유럽인들에게 벽화는 낙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이 낡은 골목마저 하나의 거대한 갤러리로 탈바꿈시키며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파른 언덕을 오른 진짜 이유는 전 세계를 울린 드라마 25, 21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인공 나이도의 집 앞에 섰을 때 알리사는 벅찬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독일인들의 영혼까지 위로해주는 거대한 힘이 있다며 이곳에 서 있으니 자신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별의 명장면으로 유명한 일명 이별 터널을 지날 때 이들의 감동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터널 하나조차 서사로 채우는 한국의 문화적 저력은 이미 전 세계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왜 수많은 외국인이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이 좁은 터널을 찾아오는 걸까요? 그것은 한국 콘텐츠가 가진 진정성이 인류 공통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의 마무리 전주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들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위대함과 마주했습니다. 바로 독일인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한국 철도의 경이로운 정시성입니다. 독일인들에게 정확함은 최고의 자부심이었지만 정작 현재의 독일 철도인 DB는 연착과 취소가 일상인 낙후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독일 현지에서는 기차가 제 시간에 오면 기적이라는 농담이 돌 정도라서 대중교통의 기능이 사실상 많이 소외된 상태죠. 독일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시계를 확인하며 자국의 시스템을 한탄하는 것일 정도니 한국 철도의 수준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폭우 속에서도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KTX의 위용에 두 여성은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알리사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독일 기차는 항상 늦는 게 기본인데 한국은 어떻게 모든 것이 정확할 수 있지? 이건 국민들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높은 품격을 보여주는 증거야. 그녀의 발언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선진국이라 자부했던 독일의 시스템이 한국에 비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인정하는 통렬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딘 또한 기차에 오르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한국 속담처럼 이 정확한 출발이 이번 여행의 완벽한 마무리를 선물했다며 한국 기차 시스템이야말로 문명사회가 지향해야 할 완벽한 모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철도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차에 몸을 실으며 전주에서 느꼈던 따뜻한 온돌과 깊은 정, 그리고 세계를 매료시킨 문화와 완벽한 인프라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조국인 독일로 돌아가도 한국에서 경험한 이 문명적 풍요로움은 평생 잊지 못할 향수로 남을 것입니다. 왜 세계인들이 이 작디 작은 나라의 대한민국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가장 현대적인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었으면서도 그 내면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따뜻한 배려와 진한 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여성 알리사와 나딘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새로운 문명의 기준이자 사람을 향한 한국인의 진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당연했던 이 모든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꾸던 기적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우리의 위대한 유산과 품격을 이제는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자부심을 느껴야 할 때입니다. 독일 여성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이제 배우러 와야 할 스승의 나라이자 인류의 미래를 가장 먼저 살고 있는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비오는 날의 전주가 독일 여성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듯 대한민국의 국격은 오늘도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서 가장 찬란하고 웅장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뽕초이스였습니다.